네, 이처럼 쇼크 수준의 고용난이 계속되다 보니 정부도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계획됐던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2,000명 더 늘리기로 한 건데요. 지난해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터라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정부는 공공기관 공공 일자리를 얼마나 어떤 식으로 좀 늘린다는 겁니까? 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당초 밝혔던 2만 3천 명에서 2만 5천 명 이상으로 2천 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특히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 달까지 안전 분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를 지난해 16,000명에서 올해는 18,000명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공공 일자리라고 하니까 지난해 좀 논란이 됐던 단기 일자리가 좀 생각나는데 네. 이번에도 단기 일자리인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2만 5천 개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정규적으로 모집하는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네, 정규직이니까 단기 일자리는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다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시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배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단기 일자리를 두고 고용 성과를 부풀리는 수단이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는 결국 이 세금을 써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결국에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더 창출이 돼야 하는데 고용 한파가 여전하다고요. 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9만 7천 명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민간이 아닌 세금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이는 지난달 고용 동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달 업종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17만 명 줄어들었고 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은 건설업에서도 취업자가 19,000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세 가지 3대 업종에서도 취업자가 무려 18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예. 반면 정부의 재정 투입이 많은 농림어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규제 혁신과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등 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 대책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좀 힘든 대책들이다 보니까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용난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